안녕하세요. 철투의 김철호입니다. 변동성 돌파 전략의 파이썬 버전 업데이트가 있습니다. 기존에는 거래소 하나에서 예를 들어 비트코인 한 가지를 가지고 한 가지 시간대에서만 할 수 있었는데, 이제는 파이썬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해서 하나의 계좌에서 하나의 코인, 예를 들어 비트코인 하나를 가지고 여러 개, 최대 10개의 시간대로 분산해서 하나의 계좌에서 운용할 수 있는 버전으로 업데이트 되었습니다. 잘 돌아가고 있고요. 이제 비트코인을 보시면은 여기 20배 교차 레버리지로 들어가게 설정을 해놨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자금 관리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각 시간대별로 어떨 때는 2배 레버리지, 어떨 때는 레버리지 없이 들어가기 때문에 물론 한 3, 4배 정도 레버리지로 설정해도 괜찮지만, 저는 그냥 사용할 수 있는 최대 레버리지를 설정해 놨습니다. 물론 이제 100배로 놔도 상관은 없는데 그냥 한 20배 정도로 놓은 거고요. 10배 정도로 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레버리지에 청산을 당하지 않을 만큼만 넓혀 놓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교차로 했는데 격리로 하셔도 상관없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잘 모르시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제 제 설정을 따라서 하시면은 거의 이제 청산 당할 일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어떤 방식으로 돌아가는지 설명해 드릴게요. 지금 여기에서 비트코인이 이제 최대 10개 시간대로 분산해서 들어갈 수 있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여기 오픈 오더스를 열어보시면 이게 현재 걸려있는 스탑 주문, 그러니까 돌파할 때 시장가로 나가는 주문이에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5개의 주문이 걸려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 10개 시간대로 분산할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 10개가 주문이 걸려 있어야 하는데, 지금 5개밖에 없다는 거는 이제 전날 기준으로 해서 5개의 시간대에서는 돌파를 해가지고 이제 매수에 들어갔기 때문에 지금은 없는 거예요. 그 주문이 지금 체결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여기 0.266비트에 5개의 시간대로 분산돼서 체결된 거예요, 이미. 그래서 이제 오더 히스토리를 보시면은 여기에는 이미 이제 체결되거나 이제 끝난 주문들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 이제 필드라고 되어 있는 거는 이게 체결되었다라는 겁니다. 채워졌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이제 5개의 돌파 주문이 체결된 거예요. 그래서 체결된 건 여기 볼 수가 있고, 아직 돌파하지 않아서 체결 안 된 것은 여기 오픈 오더스, 아직 열려있는 주문,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대를 보시면은 이 스탑 주문이 최초로 걸린 시간대를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 10시부터 최대 10개까지 밖에는 걸 수가 없기 때문에 10시부터 오후 7시까지 19시까지 10개의 시간대로 스탑 주문을 걸어 놨습니다. 10시에 걸어놨던 주문이 체결됐고, 11시 것도 체결됐고, 12시 그리고 13시도 이제 체결됐죠. 그리고 18시 주문도 체결됐네요. 그러면 그 나머지 것들은 아직 여기에 걸려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직 체결되지 않은 주문들이고요. 이렇게 계속 그냥 자동으로 잘 돌아가고 있어요. 백테스트 상으로 비교를 해보면 10시 주문이 여기에 이제 체결된 걸로 나오죠. 백테스트 상으로도 돌파했기 때문에 이 가격에서 체결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11시, 12시, 13시까지 체결되었죠. 11시 체결되었고, 12시 체결되었고, 13시도 체결되었죠. 14시는 오늘 이제 체결이 되지 않은 걸로 나오죠. 그래서 이제 대기열에 보시면은, 아직 대기 주문으로 보시면은 14시 주문은 체결되지 않고 대기 중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트레이딩 뷰에서 백테스트 한 것과 실제 주문이 동일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 스크립트는 카페에 올려놨고요. 스크립트 멤버십 회원분들께만 공개되는 유료 전략입니다. 적용 방법은 기존이랑 똑같아요. 이렇게 세팅 파일이 하나 있고요. 그리고 실행 파일이 하나 있습니다. 실행 파일까지는 이제 공개를 할 수 없고요. 세팅 파일에 보시면은 10개의 시간대로 분산을 할 거기 때문에 이 번호를 0번부터 1, 2, 3, 4, 5, 6, 7, 8, 9 이렇게 순차적으로 지정을 해 주시고요. 끝에 이제 코드라는 것이 하나 추가됐습니다. 여기에는 이 10개의 주문이 중복되지 않고 서로 구분될 수 있는 특별한 어떤 단어 같은 걸 써주시면 돼요. 저는 구분하기 편하게 이제 기준시를 그냥 여기다가 써줬습니다. 그래서 이 10시 기준으로 이 돌파를 하는 그런 전략의 코드는 이제 10으로
표시를 해줬고요. 나머지 것들도 이제 시간대에 따라서 그냥 그 시간대를 코드로 써줬습니다. 그냥 이렇게 써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아니면은 뭐 여러 가지 코인들이 다 섞여 있다 그러면은 그럼 이제 10이 아니고 뭐 코인에 따라서 뭐 BTC 10 이런 식으로 뭐 써주셔도 될 것 같아요. 이더리움이면은 이런 식으로 그러면은 좀 더 이제 구분이 쉽겠죠. 최대 10개까지가 가능한데 난 그냥 5개 정도밖에 하고 싶지 않다 그러면은 5, 6, 7, 8, 9는 이제 지워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는 그냥 하나밖에 안 하겠다 그러면은 하나만 남기고 다 지워주시면 되고요. 요 위에는 이렇게 긴데 밑에는 이제 한 줄로 돼 있잖아요. 이거는 여기 이제 주석을 달아놨기 때문에 이 항목들이 어떤 건지 보시라고 이제 첫 번째 것들 옆에만 이렇게 주석을 달아 놓은 거고요. 나머지는 주석을 다 지우고 그냥 한 줄로 만든 겁니다. 그리고 이게 왜 10개까지 밖에 주문을 걸 수가 없느냐 하는 거는 이게 어떤 부수적인 동작이 서버에서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냥 지정가 주문 같은 경우에는 여기 이제 호가창에다가 내 주문을 그냥 등록만 해놓으면 되는 건데요. 조건부 주문 같은 경우 이런 스탑 주문 같은 경우에는 그 가격이 도달했을 때 주문이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그 가격이 올 때까지 이제 서버에서 계속 감시를 하고 있어야 돼요. 그렇게 되면은 이 바이낸스 서버에 좀 부하가 생기겠죠. 그만큼. 그렇기 때문에 10개 정도로 주문 수를 제한을 한 거고요. 제가 이 파이썬으로 구현한 방식이 이 조건부 주문, 스탑 주문을 쓰기 때문에 이렇게 10개의 제한이 있는 거고요. 이런 방식이 아니고 파이썬으로 그 서버를 대신해서 내가 가격 감시를 하고 그 가격이 돌파할 때 시장가 주문을 내는 그런 방식으로 짜면은 그렇게 주문을 그냥 거는 방식이 아니고 그 시점에 시장가 주문이 나가도록 하는 그런 방식으로 하면은 24시간을 다 분산을 할 수 있긴 합니다. 근데 지금은 이렇게 조건부 주문을 가지고 하고 있기 때문에 시장가 방식을 만들면은 더 많은 시간대로 분산을 할 수가 있겠죠. 근데 저는 지금 주어진 10개의 시간대 정도로 그냥 사용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 백테스트를 돌려봤을 때 어느 정도 우상향하는 시간대 10개를 골라서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10시부터 오후 7시까지 10개의 시간대고요. 적용 방법은 기존의 파이썬 코드하고 똑같습니다. 이 두 개의 파일, 설정 파일에 그 API 키 입력하시고 내가 할 코인하고 이제 최대 10개 중에 몇 개 주문을 할 것인가 그리고 어떤 시간대로 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다 세팅하시고 저장하시면 돼요. 그리고 실행 파일은 뭐 별도로 수정할 것들은 없고요. 복사해서 쓰시면 되고요. 여기에 추가로 그 db라는 파일이 있을 겁니다. 얘는 실행에 직접적으로 필요한 파일은 아닌데 데이터베이스의 상태를 볼 수 있는 그런 파일이에요. 그리고 필요하면은 그 테이블을 만든다던가 지운다던가 특정 행을 뭐 삭제한다던가 아니면 다시 입력한다던가 할 때 쓰는 이런 db 파일, 뭐 지원 파일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런 파일이 하나 있습니다. 그러면 그 데이터베이스 쪽을 좀 설명을 해드려야 할 것 같아요. 서버에 접속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각각의 전략별로 폴더를 하나씩 만들어서 지금 6개의 전략이 돌아가고 있어요. 근데 이제 비트겟 같은 경우에는 API 업데이트가 안 돼가지고 잠깐 멈춘 상태고요. 지금 이제 파이썬에서는 총 4개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 중에 변동성 돌파 전략, 분노자, 바이낸스에서 하는 테스트 계좌 폴더에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보시면 이제 at.db라는 파일이 있는데 여기에 이제 데이터베이스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동으로 생성되는 파일이고요. 여기 이제 db.py가 있죠. 얘를 한번 실행을 시켜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뭔가 데이터가 나오는데요. 이게 각 시간대별로 이제 돌파하는 가격과 수량, 레버리지, 날짜 등이 기록되어 있는 데이터베이스입니다. 데이터베이스라고 하면 한 단계 더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조금 어려우실 수 있는데 이런 그냥 엑셀 파일 하나가 들어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일단 구조를 보시면은 처음에 이제 ID, 코드, 오더 ID, 그리고 심볼, 프라이스, TY, 레버리지, 데이터 타임 이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들이 이제 제목이 되는데 이것을 이제 필드라고 불러요. 이런 세로 방향으로 열을 나타내 준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필드고요. 가로 방향 행이죠. 이것들은 레코드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런 필드와 레코드로 이루어진 이 전체 요것을 테이블이라고 부르는 거죠.
그래서 각각의 시간대별로 어떤 돌파 가격 그리고 어떤 수량 이런 것을 이제 주문해야 되는지 데이터베이스에 기록을 해 놓고요. 그 주문이 체결돼서 나중에 청산 시점이 되었을 때 다시 이 기록을 보고 어느 정도의 수량만큼 청산을 하면 되는지 파악을 한 다음에 딱 그 수량만큼만 청산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거의 4시가 다 됐기 때문에 이제 청산 시점이 왔는데요. 안타깝게도 어제 16시 기준으로는 돌파가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얘만 취소되고 새로운 주문이 걸리고 그냥 말 것 같아요. 체결되어서 청산되어야 하는 그 주문이 6시에 있기 때문에 2시간 후죠. 2시간 후까지는 이제 기다릴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걸 보여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 제가 사실 어제 영상을 좀 찍다가 말았거든요. 중단했었는데 그때 그 시점에 그 청산된 그 주문이 있었어요. 지금 내용하고 이어질지는 모르겠는데 그 영상으로 대체를 해보겠습니다. 제 변동성 돌파 전략이 청산될 시점이라 지금 급하게 녹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청산될 예정인 것은 어제 4시에 들어간 이 주문입니다. 55,209에서 매수된 주문이고요. 지금은 다 섞여 있기 때문에 구분이 안 되는데요. 이 주문이겠죠. 가격을 보시면은 55,209를 돌파하게 되면은 매수해라 라는 거고요. 지금 매수가 돼가지고 상단가는 55,210에 0.016 비트가 매수가 됐고요. 지금 한 1분도 안 남은 것 같은데 이게 청산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0.016만큼 여기에서 빠지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0.016을 빼면은 0.198이 되면은 4시 기준의 변동성 돌파 주문이 그 수량만큼만 이제 빠지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뭐 소리는 안 나는데 밑에 주문이 체결되었다라고 떴고요. 여기 사이즈가 바뀌었죠. 계산한 0.198로 변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오더 히스토리를 보시면 이게 이제 주문 내역이에요. 주문 내역을 보시면은 현재 시간 오늘 날짜 오후 4시에 0.016만큼 매도가 되었습니다. 이 경우에는 좀 손해를 봤네요. 여기 스테이터스에 필드라고 되어 있는 거는 이것이 이제 처리가 되었다라는 거고요. 밑에 이제 캔슬드라고 나와 있는 것들은 취소가 된 거죠. 이 경우에는 이제 변동성 돌파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취소하고 새로운 주문이 걸리게 될 때 그 주문이 취소되면서 이렇게 나오고요. 그러면 다시 그 서버로 와서 여기서 이제 db 내용을 다시 보시면 python 3 db.py 해보면 이 줄이 183번 레코드는 없어졌을 것이고요. 여기 밑에 193 레코드가 새로 생겼을 거예요. 그걸 예상해 보고 엔터를 쳐보면요. 183이 없어졌죠. 이건 이제 체결되면서 DB에서 삭제가 된 거고요. 새로 오늘 4시 기준으로 다시 변동성 돌파 가격을 계산해서 56,714.39 가격에 이제 0.009만큼 2배 레버리지로 해서 들어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픈 오더스에 가보시면은 지금 이제 열려있는 체결 대기 중인 주문들을 볼 수 있고요. 여기 밑에 가장 맨 위에 있겠네요. 여기 트리거 조건을 보시면은 56,714.39 db에 기록된 그대로 일치하는 걸 볼 수가 있고요. 수량도 여기 이제 0.001이 최소 단위니까요. 그만큼 잘라가지고 0.009대만큼 주문이 걸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격을 돌파하면은 0.009만큼 매수가 되는 것입니다. 지금은 이제 교차 레버리지 20배로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따로 이제 레버리지라든가 그런 거는 고려가 되지 않고 있고요. 이 수량 자체에 이제 2배 레버리지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원래는 저것의 이제 절반인 0.0045인데 여기다가 이제 2배 레버리지를 더해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지금은 이제 교차 20배 레버리지를 쓰고 있는 거고요. 교차 20배라고 하더라도 그 20배만큼 담보금을 다 쓰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뭐 2배 그리고 1배 이 정도의 레버리지가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5% 넘으면 다 잃는 거 아니냐 뭐 그렇게 생각은 안 하셔도 됩니다. 어떻게 잘 보고 오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지금 이제 4시가 돼가지고 새로운 주문이 걸렸습니다. 이게 지금 새로 걸린 주문이죠. 그리고 오더 히스토리에 보면은 이제 지금
시간 기준으로 어제의 4시 기준 주문이 취소, 캔슬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나머지 주문에는 영향을 끼치지 않았죠. 그리고 뭐 수량은 아까 그대로일 겁니다. 기존의 16시 주문은 이제 데이터베이스에서 없어지고 새로운 16시 주문에 대한 정보가 202번 다음에 203번으로 들어갔을 겁니다. 그래서 다시 db 파일을 실행을 해보면 여기에 203번 16시 기준으로 돌파해야 할 가격 기준의 주문에 대한 정보가 여기 들어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테이블은 항상 10개의 레코드만 가집니다. 10개가 아니라 20개 이러면은 이제 뭔가 에러가 난 거예요. 아니면은 뭐 5개다. 그래도 이제 에러가 난 거죠. 제대로 DB 등록이 안 된 거니까요. 그래서 이 데이터베이스는 그 시간이 도래했을 때만 이게 없어지고 새로운 기록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필드에 대한 설명을 여기다 적어 놨어요. 설명드리면 아이디는 이제 중복되지가 않고요. 1부터 시작해서 다음 데이터가 들어오면은 이제 일찍 더해 나갑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203번째 데이터가 들어간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이것이 이제 하루에 10개가 생성되니까요. 10으로 나눠보면은 한 20일 정도 제가 이 파이썬 코드를 중단하지 않고 돌렸다는 것을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코드는 우리가 설정 파일에서 여기서 우리가 지정해 줬던 각 주문을 구분하기 위한, 여기서는 그냥 시간대로 써줬죠. 그래서 이 데이터베이스를 보면은 얘는 17시에 들어간 주문이구나, 18시 기준으로 이제 들어간 주문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나오는 것이 이제 오더 아이디인데요. 이거는 이제 거래소에서 받아오는 데이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스탑 주문, 조건부 주문을 걸고 나면은 그것이 올바르게 처리가 되었으면은 이 오더 아이디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정보를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 중에 이제 오더 아이디를 받아서 여기다가 딱 기록을 해 놓는 겁니다. 그리고 심볼은 어떤 코인을 기준으로 할 것이냐에 대한 정보고요. 프라이스는 여기에서는 이제 정확한 그 매수 가격은 알 수가 없죠. 왜냐하면 실제로 지금 체결된 것이 아니고 그냥 저 가격이 돌파하면은 시장가 주문을 내는 거기 때문에 그 돌파하는 돌파 가격을 적어 놓은 겁니다. 그리고 수량도 정확한 수량이 아니고 이 돌파 가격을 기준으로 해서 대략의 수량을 계산해서 여기다가 그냥 적어 놓은 거예요. 그리고 레버리지는 우리가 이제 자금 관리를 할 거면은 그 자금 관리를 다 계산해 가지고 자동으로 계산된 그런 레버리지를 등록을 해 놨고요. 그리고 데이터 타임은 이게 아마 서버 기준의 시간대일 겁니다. 그 우리나라 시간과는 다르죠. 서버가 미국에 있으면은 아마 미국 시간으로 찍히는 것 같고요. 아니면 미국 시간이 아니고 그냥 표준시 기준, 여기 영국의 그리니치 천문대를 기준으로 한 그 시간대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우리나라 시간대로 이제 맞추면 더 좋겠죠. 나중에 이것도 한번 수정을 해보고요. 뭐 지금은 그냥 여기 앞에 코드에다가 제가 시간대를 기록해 놨기 때문에 이걸로 그냥 간단하게 보면은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방금 이제 4시 기준으로 해서는 청산되지 않았는데, 만약에 4시에서 그것을 어떻게 그 수량만큼만 청산이 되느냐, 그게 이제 궁금하잖아요. 그거는 이제 그 시간대가 되면은 시간대에 해당하는 이 오더 아이디를 다시 거래소로 보내서 이 오더 아이디에 해당하는 주문이 있는지, 주문이 있다면 그것이 체결되었는지 확인을 하고, 그 주문이 체결되었으면은 그 주문이 체결된 그 수량만큼만 청산을 하게 됩니다. 수량이 다 한 번에 빠지지 않고 해당 수량만 여기서 이제 빠질 수 있게 되는 거고요. 여기에는 이제 변동성 돌파뿐만 아니라 킬리만자로 전략까지 다 섞여 있기 때문에 이 주문이 다 없어지더라도 킬리만자로 주문은 계속 걸려 있을 거예요. 킬리만자로가 청산되지 않는 이상이요. 만약에 코드가 이제 중단이 되었거나 아니면은 뭐 시스템을 다시 껐다 켜야 할 때 그때는 그냥 코드를 재실행을 하시면 됩니다. 그 데이터베이스가 그 체결된 포지션은 유지를 시켜주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직접 해보면 지금 데이터베이스 상으로 지금 체결된 주문들이 있잖아요. 10시부터 1시까지였나요? 이 주문들이 지금 체결된 상태이기 때문에 코드가 재실행된다고 해도 이 줄은 남아 있어야 돼요. 데이터베이스 안에. 일단 프로세스를 지워야 되잖아요. ps 한 칸 띄고 -aef 하고 이거 뭐죠? 아무튼 새로 바 하시고 grep 한 칸 띄고 python 3
하시면은 이제 파이썬으로 돌아가고 있는 프로세스들이 나오죠. 바이낸스의 변돌, 분노자니까 얘가 되겠네요. 얘가 지금 돌아가고 있는 프로세스니까 킬 한 칸 띄고 -9 하고 프로세스 번호 123089 얘를 일단 중단하겠습니다. 그럼 다시 한번 쳐보면 분노자 바이낸스는 없어졌죠. 프로세스 중단이 되었고요. 다시 실행을 시켜야겠죠. 파이썬 3 한 칸 띄고 vk 분노자 바이낸스 .py 해보시면은 일단 지금 보여드리기 위해서 백그라운드로 실행시키진 않았어요. 그럼 어찌됐든 또 한 번에 이렇게 실행이 되고 주문이 들어갑니다. 10개의 시간대니까 10개의 주문이 걸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미 돌파한 경우에는 주문이 걸리진 않아요. 보시면은 처음에 10시 기준이었잖아요. 10시 기준은 이미 돌파를 했기 때문에 주문을 새로 넣진 않는 거죠. 왜냐하면은 그것이 돌파했다는 거는 이전에 이미 포지션에 들어갔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추가로 주문을 내주지는 않은 겁니다. 10시 그렇고 11시부터 1시까지도 이미 체결되었기 때문에 주문을 내지 않았고요. 이제 2시부터는 조건부, 진영가라고 나왔는데 아니죠. 조건부 시장가죠. 잘못됐네요. 아무튼 지금 포지션이 없는 시간대는 다 이렇게 주문을 걸어 놓게 됩니다. 오픈 오더에 가보면은 5개는 이미 포지션에 걸려 있고 나머지 돌파하지 않은 주문들은 그대로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일단 그 프로그램 종료를 하고요. 여기에서 다시 이제 데이터베이스 그 파일을 보는 겁니다. python 3 하고 db.py 보시면은 이렇게 이제 새로 실행된 프로그램 기준으로 다시 이제 데이터베이스를 볼 수가 있고요. 여기에서 보시면 앞서 봤던 데이터베이스 내용하고 달라진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복사해서 비교를 해볼게요. 위에 있는 게 코드를 다시 실행시키기 전에 데이터베이스 내용이고 아래 것이 코드를 재실행시키고 난 후에 결과입니다. 이제 10시 같은 경우에 이미 체결된 포지션에 대한 시간 보시면은 10시랑 뭐 11시, 12시, 13시까지 였고 아까 제가 다음 이제 체결 시간이 오후 6시라고 했죠. 그래서 8시가 있고 5로 표시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앞에 5로 표시한 것이 이미 포지션이 체결된 주문이라는 말이고요. 그러면 이제 이 코드를 재실행하더라도 이 체결된 주문은 그냥 데이터베이스에 남아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은 195번 레코드는 재실행된 코드의 데이터베이스 안에서도 살아 있는 거죠. 이거 말로 설명하려니까 좀 길어지네요. 아무튼 이렇게 포지션이 이미 체결되어 있는 것은 DB에서도 살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코드를 재실행하셔도 이렇게 데이터베이스가 처리를 해주니까 안심하시고 재실행을 하셔도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체결되지 않은 그 주문들은 데이터베이스에서도 이렇게 삭제가 되고요. 거래소에서도 취소가 되고 새로운 스탑 주문을 걸게 되는 거죠. 이후에 새로운 스탑 주문은 새로운 레코드에다가 아이디는 앞에 마지막 200번에서 하나 증가를 시킨 다음에 하나를 이제 증가를 시키는데 이미 그 203번은 앞서서 이제 생겼다가 없어졌기 때문에 그것을 이제 계속 쓰진 않고 203번 다음 이제 204번으로 넘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쩌자작 또 기록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DB는 지우시면은 안 돼요. 포지션이 하나도 체결이 안 됐다 그러면은 지우셔도 되는데 만약에 이렇게 포지션이 있는데 데이터베이스를 지우시면은 이 체결된 기록이 없으니까 나중에 청산 시점에 갔을 때 청산을 제대로 할 수가 없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그냥 돌려놓고 잊어버리셔도 되는데 혹시 이런 것들이 이제 궁금하다 하시면은 전략 초반부에 이런 것들을 좀 테스트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DB는 웬만하면 안 건드리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만약에 포지션이 체결된 상태에서 DB를 날리기 전에 이것을 미리 어디다가 이제 저장을 해 놓으셨다가 여기 이제 행 입력을 할 수 있는 기능이 있거든요. 이거 웬만하면 좀 복잡하니까 안 건드리시는 게 좋아요. python 3 db
py 한 다음에 이제 i가 뭔가 이제 입력을 할 수 있는 파라미터거든요. 그래서 그 뒤에다가 이렇게 적으시면 돼요. 지금은 이제 중복되지 않게 그냥 테스트로 20이라고 쓰고 맨 마지막 줄에 있는 것을 그냥 써볼게요. 그냥 중복돼도 상관없으니까 그냥 한번 써볼게요. 333 4253 4576 한 칸 띄고 etc USDT 한 칸 띄고 56591.78 한 칸 띄고 0.1194006108345117117 한 칸 띄고 2 한 칸 띄고 뭐 뒤에 날짜는 뭐 있으나 없으나 상관없으니까 그냥 여기까지만 써주겠습니다. 왜냐면 여기 띄어쓰기를 쓰면은 이게 다른 걸로 인식이 돼가지고 안에 기록되는 것은 띄어쓰기가 있으면 안 돼요. 그것이 다른 것으로 구분이 되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치고 엔터를 쳐보면 에러가 나네요. 앞에 거를 빼먹었네요. 코드가 들어가야 되는데 20 그러면은 여기 코드를 여기다 써줬네요. 아무튼 이렇게 해서 i 파라미터를 쓰면은 데이터베이스를 하나 이렇게 넣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db를 한번 날려보고 싶다 라고 하시면은 그 전에 만약에 체결되어 있으면은 그 레코드를 유지를 시켜줘야 하니까 이것을 복사해 놓으신 다음에 이런 식으로 수동으로 쳐가지고 넣을 수 있다는 거죠. 이거는 그냥 굳이 보여드린 건데 웬만하면 db는 건드리지 않는 게 좋다. 그냥 db는 그냥 현재 db가 어떤 상태인지 이렇게 보시는 용도로만 쓰시고 행 입력이나 삭제는 뭐 저 같은 사람도 쓸 그런 일이 없긴 하지만 만에 하나라도 이런 기능이 필요할 경우를 대비해서 그냥 간단하게 넣어준 거고요. 뭐 저 같은 사람도 쓸 일이 없습니다. 그러면은 이거를 이제 지워줘야겠죠. 그냥 예제용으로 넣어본 거니까 지우는 파라미터는 이제 d이고요. 한 칸 띄고 이제 행 번호는 이제 이 아이디를 써주시면 돼요. 209 여기 이제 아이디 잘못 쓰면은 엉뚱한 게 지워질 수가 있으니까 엉뚱한 거 지우시면은 다시 행 입력으로 i 파라미터를 쓰신 다음에 똑같이 써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db를 만질 때는 신중하게 이것을 그냥 실행 취소하듯이 다시 복구가 안 되는 거라서 그렇게 해주시면 돼요. 웬만하면 건드리지 마시고 그냥 이렇게 보는 용도로 db.py까지만 치시면은 이제 그 데이터베이스 내용을 볼 수가 있으니까요. 내가 이제 뭔가 이상해서 이 db를 깨끗하게 지우고 다시 코드를 실행시키고 싶다라고 하시면은 포지션이 체결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만 이 테이블 삭제 x 파라미터를 쓰셔가지고 테이블을 다 날리시고 다시 실행시키시면 되겠습니다. 아니면은 이 at.db라는 파일을 지우고 이런 식으로 파일을 지우면은 데이터베이스가 날아가거든요. 그리고 코드를 재실행시키면 이 데이터베이스를 처음에 이제 새로 만들어주는 기능은 이 코드에 다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이상하고 찝찝해가지고 나는 그냥 이 테이블 다 날리고 새로 하고 싶다라고 하시면은 테이블 삭제 파라미터 쓰시거나 이 파일을 지우시거나 해서 그 데이터베이스를 날리고 이 코드를 다시 실행시키시면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db라는 기능이 추가돼 가지고 여러분들께서 조금 어렵게 느끼실 수 있겠다 싶어 가지고 뭐 이렇게 주구장창 얘기를 많이 드렸는데 의외로 쉬울 수도 있고 그렇게 크게 신경 안 쓰시면은 그냥 잘 돌아가니까요. 뭐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다만 처음 실행하시고 뭐 한 2, 3일 동안에는 좀 생각나실 때 거래소랑 여기 이제 db 내용이랑 이렇게 보시고 한번 비교를 해보세요. 그 시간대에 맞춰가지고 주문이 잘 들어갔고 뭐 포지션이 지금 어떤 상태인지 그리고 청산이 되는 시점에서 잘 청산이 됐는지 그런 걸 한 2, 3일 정도만 봐주시면은 그 나머지 시간에는 그냥 안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저도 처음에 이제 세팅하고 나서 며칠 동안만 봤고요. 그 다음부터는 이제 알아서 잘 돌아가겠지 하고 안 보고 있거든요. 잘 되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저는 이제 이걸 이제 백그라운드에서 다시 돌려야 되잖아요. 백그라운드에서 돌리겠습니다. 노헙이죠. 노헙 bk 분노자 binance.py 전에 파이썬 3를 쳐줘야죠. 그리고 앰퍼선드 쓰시고 엔터
다시 엔터. 그러면은 지금 이제 열려있는 주문이 하나씩 취소가 되고, 지금 시간 4시 54분 기준으로 다시 주문이 걸리겠죠. 그러면 되는 겁니다. 주문이 걸렸고요. 다시 db 한번 보고 끝나겠습니다. python 3 db.py. 앞서서 이미 체결된 5개의 주문은 그대로 남아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아까 실습용으로 만들었던 209번, 이거 우리가 지웠기 때문에 210번부터 또 이렇게 생기겠죠. 210번, 11, 12, 13, 14까지 잘 생긴 것을 확인했습니다. 어떻게 잘 이해가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막 그림 같은 것도 넣어가지고 막 설명해 드리면 더 좋을 것 같은데 능력이 안 돼가지고, 이해가 안 되신 것은 카페 질문 게시판에 올려주시면 설명을 해드릴 거고요. 지금 이 DB 구조도 그렇게 아주 세련되거나 뭐 사용자 편의 측면에서 아주 좋은 그런 구조나 사용성을 갖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좀 불편하실 거예요. 더 이제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은 연구를 통해서 더 쉽게 사용하실 수 있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근데 지금에서는 아마 이게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이라는 것을 이제 말씀드립니다. 이제 진짜 거의 여기에서 더 나갈 수 있는 그런 게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파이썬까지 왔고 여기서 또 DB까지 넣어가지고 이제 하나의 코인을 가지고 개별 시간대 전략을 돌릴 수 있는 여기까지 왔습니다. 변동성 돌파 분노자는 아마 여기가 거의 올 수 있는 데까지는 온 것 같고요. 이제 앞으로 만약에 한다고 하면은 지금은 이제 스탑 주문을 사용하기 때문에 10개밖에 못 쓰지만, 만약에 그 실시간 가격 감시를 구현한다면은 뭐 24시간까지도 감시를 해서 하는 방식도 가능할 것 같긴 합니다. 영상 또 오랜만에 찍었는데 말이 길어졌네요.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카페에 남겨주시고요.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더욱 유익한 내용으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